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안이 평화로우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도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면역세포들 간의 불균형이 이미 일어나 있을 때 외부 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쉽게 일어납니다. 비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물론 처방되는 의약품들은요, 증상 완화에 대한 효과가 빠르고 강력해요. 따라서 급할 땐 삶의 질을 위해서 당연히 처방 받으셔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초에 알러지 반응이 생기지 않게 면역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면역세포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또 이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염증성 물질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인자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을 바로잡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너뷰티풀 라이프 신약사입니다. 종근당 건강 채널에서 또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와 있을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알러지 반응이라는 건 외부의 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필요 이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똑같은 잔소리를 들어도 내 몸 컨디션이 좋지 않고 또 스트레스를 이미 많이 받은 상태라면 필요 이상으로 격렬하게 짜증을 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면역세포들 간의 불균형이 이미 일어나 있을 때 외부 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때 비염에서는요, 특히 비만세포라는 아이가 깊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비만세포는 세포 자체가 좀 뚱뚱해요. 속에 뭘 많이 담고 있거든요. 이 비만세포가 왜 뚱뚱하냐면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때 생기는 증상들, 즉 부종, 콧물 같은 분비물 증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이라는 아이를 포함한 다양한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만세포가 아무 때나 속에 있는 걸 꺼내주지는 않거든요. 마치 도미노처럼 어떤 일련의 연쇄 과정의 결과로 이 비만세포가 속에 있는 각종 물질을 뱉어냅니다. 바로 이렇게요.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요, 바로 이 도미노 반응의 앞쪽에 위치한 TH셀이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 아이가 결국 비만세포가 속에 있는 걸 별일 아닌 거에도 뱉어내는 알러지 반응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T림프구는요, 다시 몇 가지의 종류로 나뉘는데 본래는 이 아이들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즉 면역 균형이 깨지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균형을 다시 정상화시키면 가장 좋겠죠. 도미노의 시작점을 아예 봉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비염 치료의 가이드라인은 주로 알러지 원인의 최종 산물을 만드는 이 비만세포를 공격하는 데 쓰여요. 비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바로 아리아라는 치료 프로토콜인데요. 발현 빈도와 중증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로 사용되는 치료제는 경구용 제제로 항히스타민, 항류코트리엔, 스테로이드제 등이 있고요. 뿌리는 제제로는 스테로이드제, 비충혈 제거제 등이 있어요. 먹는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은요, 우선 졸립죠. 감기약 먹으면 졸리신 분들 있잖아요. 항히스타민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졸립고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져요. 거기다 비염은 코가 막히잖아요. 그때 먹는 비충혈 제거제는 두통, 소변 저류, 빈맥, 변비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스테로이드제를 먹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제의 전신 부작용은 잘 알려져 있죠. 부종, 체중 증가, 혈당 상승 등이 있어요. 따라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쓰입니다. 코 막힐 때 약국에서 흔히 구매하시는 비충혈 제거제는요, 너무 오랜 기간 매일 쓰게 되면
반동성 비충혈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겨요. 즉, 안 쓰면 오히려 막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싫어도 매일 써야 돼요. 혹은 이 병원에서 처방되는 이 뿌리는 스테로이드제를 오랜 기간 잘못된 방법으로 뿌리면요, 이 비준경 천공이라는 양쪽 코 사이 벽에 구멍이 뚫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처방되는 의약품들은요, 증상 완화에 대한 효과가 빠르고 강력해요. 따라서 급할 땐 삶의 질을 위해서 당연히 처방 받으셔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초에 알러지 반응이 생기지 않게 면역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면역 세포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또 이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염증성 물질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인자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을 바로잡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안이 평화로우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체에서 1차로 병원균을 방어하는 기관이자 또 각종 면역세포들의 집합소가 바로 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장을 관장하는 대규모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장의 생태 환경, 즉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회복시켜 준다면 면역 기능의 많은 부분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어요. 이런 전제를 갖고 진행한 임상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44명의 참나무 꽃가루 알러지 성인 환자들에게 대조군과 투여군으로 나누어서 13주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루 2번 투여했어요. 그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투여군의 콧물, 코막힘의 뚜렷한 감소가 있었고 마스크 착용, 안약 및 비강 스프레이 사용이 더 적게 나타났어요. 또 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임상인데요. 20명의 계절성 비염 환자에게 5달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먹게 한 뒤에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했어요. 그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투여군에서 뚜렷하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염증성 물질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성인뿐 아니라 계절성 알러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40명의 아이들에게 유산균 3종 혼합물을 8주 동안 먹였어요. 그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뚜렷하게 증상이 호전되었고 삶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물론 약을 무조건 안 드셔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무조건 약을 안 드시고 방치하시면 염증 반응이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다만 약을 먹는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으면서 내 몸을 아끼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하는 게 좋겠죠. 저도 예전에는 변비도 없고 또 딱히 아픈 곳이 없어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섭취를 안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또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들을 섭취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아침마다 먹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균형 잡힌 신진대사와 면역은 장 건강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올가을 환절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염이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부터 실천하신다면 올 가을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너뷰티풀 라이프의 신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